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73번째 동영상으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분포와 모비율의 추정, C++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직원들은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뽑은 100명 중에서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9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이전 동영상 72번 C++ 20 표준의 컨셉트와 형식 목록 함수를 이용한 고급 C++ 프로그래밍, 이 동영상의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72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야만 현재 동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72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73 Estimate Proportion 이렇게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폴더를 복사하여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 붙여넣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를 열고 73번에서 isNone.cpp, talkplayfun, vector.hpp를 열고 Ctrl B 하고 talkplayfun, vector.hpp를 이렇게 정렬합니다. 그러면 EBSI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신 후에 본 동영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비율과 이제 표본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이죠. 항상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비율, 비율라는 모집단에서 자 여기다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기호로 P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비율.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사건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다. 어떤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에서 거기 그 표본 안에서 어떤 사건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P 햇이라고 있습니다. 햇. 그래서 여기에 지금 P 햇 그러면 표본 비율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읽을 때는 햇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면 표본 비율 ps는 n분의 x가 된다. 전체 명수분의 내가 바라는 수 요 자체가 표본 비율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항분포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자, 표본 비율 ps는 n분의 x 여기서 x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독립 시행하였을 때 일어난 횟수므로 이항분포로 연결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자, 이 앞에 걸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모집단이야. 모집단. 모집단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율,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투표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면 A 후보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일단 모집단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비율인 거죠. 지지율 P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는 선생님 올림포스 지금 강좌를 찍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거. 자,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시청률 같은 거 있죠.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시청률 같은 것도 모비율의 역할을 하죠. 모집단에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비율,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모비율이라고 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필기를 옆에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전체 모집단, 자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와닿게요. 선생님 올림푸스 강좌를 듣고 있는 확률과 통계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내가 일일이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조사하기가 힘들잖아.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임의 추출해서 여기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요. 표본. 아, 표본을 뽑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본이 있겠죠. 표본. 자, 1명. 그래서 2명.
3명 그리고 땡땡땡에서 n명을 뽑은 거야.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죠. 임의 추출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뽑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요. 자, 여기에 구명석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들어? 예, 들어요, 선생님. 자, 어떤 학생은 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안 들어를 표본에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지금 표본의 크기가 n이죠, 그죠? n명 중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 수, 자, 이렇게 해볼까? 요 x를 구명석 선생님의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강의를 듣는 학생 수인 거야. 이렇게 실제로 듣는 학생 수, 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표본 비율 p-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나 이런 어떤 배경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딱 한다면 사실은 n분의 x가 바로 표본 비율 p-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x라는 건 이 학생 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n명한테 반복해서 선생님이 묻게 되지. n명한테 반복해서 너 들어 물어요, 그죠? 그럼 매번 들을 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들을 확률, 모비율, 자 p는 일정하죠, 그죠? 그런데 요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지금 비율 p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독립시행이 되죠. 그리고 학생 수가 확률 변수 x니까 사실은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 전체 n 시행 횟수 n명 그리고 물을 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들을 확률은 p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이항 분포에서 x에 대한 기대값은 n 곱하기 p가 된다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분산은 npq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돼. 되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자 표본 비율 피엣 있잖아, 그지? 표본 비율 피엣의 기대값. 자 얘를 선생님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자 너 피엣이 뭐야? 그러니까 n분의 x인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n분의 x라 쳐볼게. 기억나시나요? 여기 참고. 우리 e에다가 ax 플러스 b 요거 성질이 어떻게 됐지? 얘 같은 경우는 ex를 먼저 구해서 a배를 하고 그 다음 더하기 b를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 자 또는 ax 플러스 b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 더하기 빼기는 상관이 없고요. 제곱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a제곱 vx가 된다. 요런 생각들, 요런 것들을 공부한 적 있지?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가지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네. 너는 어차피 자 기대값은 기대값인데 무엇의 기대값? x의 기대값인 거죠, 그죠? 자 대신에 n분의 1 자체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ex가 지금 얼마가 된다고? np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 돼? 얘가 np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p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평균은 모비율과 같구나. 그걸 예측할 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표본 비율 p에 자, 이 녀석의 분산 한번 볼까? 분산. 얘 분산 같은 경우는 자, v에다가 n분의 똑같이 x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하고 똑같아?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에다가 앞에 개수가 제곱만큼 앞으로 나가니까 n제곱분의 1만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 대신에 npq, 너 대신에 선생님이 뭘 대입할 수 있다? npq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n분의 pq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표본 비율 p의 자체는 결국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요 n분의 pq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있잖아. 모비율이 p이고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클 때 결국 여기에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요.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n 곱하기 p가 5 이상이 되고 n 곱하기 q가 5 이상이 될 때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표본 비율 PS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Z는 이런 식으로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표본 비율의 분포에 관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talkplayfun vector.hpp 이 파일의 제일 끝에 end of namespace numerical analysis 이 바로 앞에 여기에 함수를 구현합니다. template count type c count type value type c value type 이렇게 하고 normal distribution value type 이거는 반환 값입니다. 함수 이름을 get normal distribution for estimation of proportion 이렇게 하고 count type를 sample size value type를 proportion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auto P는 proportion 이렇게 하고 auto Q는 1.0 빼기 P에 여기 typecast를 줍니다. value type 이렇게 하고 auto sigma는 value type 이렇게 하고 sed sqrt 이 식을 구현합니다. P 곱하기 Q 나누기 N P 곱하기 Q 나누기 N 대신에 sample size 그리고 return 정규 분포를 반환합니다. P가 이 P 평균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이 식입니다. 시그마가 이 식에 루트를 붙인 값입니다. 이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고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in percent 이렇게 고치고 여기에 percent proportion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샘플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이게 퍼센트니까 이 상태에서 100.0%로 나누고 여기다가 value type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부분을 복사하여 여기다가 auto proportion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proportion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닫고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고 isNone.cpp를 열고 Ctrl B, Ctrl End 여기에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에 문제를 붙여넣고 void solve basic estimation proportion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비활성화합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회사 지원들은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 지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뽑은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auto and TNA get normal distribution in percent 임의로 뽑은 100명 중에서 100 직원의 80%가 소형차를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80.0 이 함수는 정규분포 n을 반환하고 auto p 90은 임의로 뽑은 100명 중에서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90%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n에서 probability greater than x 90%니까 0.9 이렇게 된 겁니다. string p90은 p90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90%인데 90%니까 100으로 나누어주면 0.9가 되는 겁니다. 명령줄을 실행하고 dir cd 073 estimate proportion
이렇게 하고 clang++, sdd, c++20, ltbb, oc.exe 여기에 소스 파일 이름을 빼먹었습니다. is none.cpp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hit 엔터를 누릅니다. clsc 죄송합니다. 여기에 end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해보면 clsc 그래서 결과값이 0.06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EBS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은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녀석 80%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전체 모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비율이 0.8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그런데요. 이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의로 뽑은 100명이다. 임의로 뽑은 100명이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표본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어느 회사 직원들의 80%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로 100명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중에서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9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뜻은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표본 비율 P-hat. 자, P-hat의 분포를 찾아보자. 자, 얘는 P-hat의 기대값은 뭐하고 똑같다고? 모비율 0.8과 똑같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P-hat의 자, 분산.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표준 편차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해. 아예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지? P-hat의 분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분산이란 건 n분의 PQ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라는 건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그죠? 여기 루트를 씌우는 거야. 얘가 바로 표본 비율 P-hat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죠? 루트 n분의 PQ구나. 그럼 여기다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봐. 이게 자 집어넣었을 때 루트에 자 n 값은 얼마가 되냐면 표본의 크기 100명이에요. 그럼 100분의 P 자 P가 0.8이죠. 0.8 그 다음 곱하기 Q는요 1 빼기 P잖아. 그러니까 0.2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04가 나온다는 걸 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스텝 1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보니까 n 곱하기 p가 즉 다시 말해서 100 곱하기 0.8 80이죠. 그리고 100 곱하기 q 0.2 20이지 충분히 크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요 p-hat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럼 평균은 0.8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0.04 있잖아. 그지? 요 녀석의 제곱이 바로 표본 비율의 분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돼?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100명을 뽑았을 때 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90% 이상일 확률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확률을 구하는데 무슨 비율이야? 조심해야 될 게 표본 비율 P-hat 있잖아. 그지? 표본 비율 P-hat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0.9 이상일 확률을 얘를 이용해서 표준화 작업을 시키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P에 자 Z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 똑같아. 모평균, 표본평균하고요. 바꾸고 싶은 숫자가 0.9였잖아. 얘에다가 빼기. 얘가 포함된 평균 0.8을 빼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0.04로 나누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P가 Z값이 요 노란 걸 계산하면 선생님 해봤거든. 2.5라고 이렇게 나온다. 2.5. 그럼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의미가 요런 거겠죠? Z가 이렇게 있으면 표준 정규 보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평균이 0이잖아요. 2.5라는 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반쪽인 0.5에서 0부터 2.5까지를 빼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0.5에다가 빼기 0부터 2.5까지가 0.4938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최종적으로 하면 0.0062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표본 비율의 분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단한 기본기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치시고요. 시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이렇게 연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